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은 코덱스 레버리지랑 그 다음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매도했는데요. 일단 전부 매도를 했긴 했는데요. 그 매도를 하고 나서 회원분들이 이제 좀 문의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도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가장 많았던 문의가 혹시 시장을 심각하게 보는 것이냐, 혹시 시장이 다시 확 꺾이는 뭐 이런 것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도 이유가 뭐냐면 뭐 사실 뭐 어떤 거창한 뭐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약간 여기에서 그 레버리지에 대해서 어, 사실 예전에는 ETF, 그러니까 지수를 추종하는 이런 ETF 자산들 있잖아요. 이쪽에 대한 관심이 뭐 많지 않았거든요. 뭐 한 2, 3년 전쯤인가 그때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한참 쫙 갔을 때, 뭐 신라젠 막 오르고 뭐 이럴 때 한번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원유 ETF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좀 시장에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은데요. 어, 이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좀 느낌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레버리지를 어떻게 일단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좀 이렇게 보거든요. 저의 어떤 전체 어떤 자산 중에서 주식과 현금과 어떤 이런 내용들을 좀 정할 거잖아요. 뭐 좀 안전할 수 있는 자산. 그러니까 저의 전책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좀 안전한 쪽인 것 같아요. 꾸준하게 계속 사도 오르든 내리든 계속 살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서 요 정도가 주식이고 이쪽은 순현금 정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라고 하면 저희가 최근에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좀 오래 조금 적립식으로 매수했던 것은 코덱스 200입니다. 코덱스 200은 그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매수를 이제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그리고 시장이 약세장이었기 때문에 계속 매수를 했던 것이고, 이것은 시장이 아주 강세장이 돼서 월간 차트에서 어떤 과열 징후가 나오기 전까지는 꾸준히 계속 매수를 할 생각이고, 그리고 한 몇 달 전부터는 저희가 음, SK텔레콤을 이런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매수를 좀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뭐 사실 여기에 일부분은 순수 채권형도 있고요. 요거보다 좀 크겠네요. 한 요 정도는 순수 채권형이 있고, 사실 여기 포함은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커질 수도 있는데, 뭐 한 요 정도로 뭐 해서 사실 집이 될 수도 저는 집을 안전한 자산으로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집은 물가 연동 어떤 채권 느낌이라고 보여져요. 아직은. 그리고 뭐 저희가 투기 지역에 비싸게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냥 집은 어 약간의 안전자산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요런 과정 안에서 어 이 주식에 뭐 많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안에 한 종목으로 코덱스 레버리지를 선택한 거예요. 혹은 코스닥 레버리지. 그리고 개별 종목들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근데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때 보면 이 레버리지가 비중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마치 이쪽 자산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은. 그래서 저희가 오늘 요 두 종목을 매도를 하니까
상당히 좀 놀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저희는 생각하기에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는 그냥 하나의 종목처럼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건 이제 저의 성향에 맞는 어떤 포트폴리오겠죠. 좀 더 안전한 편으로 가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보면 대부분 주식인 경우들이 많고 이렇게 뭐 나눌 수 없을 정도로 그쵸? 그리고 집은 사실 주식보다 훨씬 더 클 것이고 주식 비중보다 집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고 현금 비중은 뭐 거의 없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 안에서도 아주 많은 비중이 뭐 레버리지라든지 이러면 좀 놀랄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하고 이런 그러니까 좀 바라보는 어떤 좀 시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서 저희는 사실 그렇게 뭐 놀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종목 레버리지를 매도한 이유는 일단 그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바라본다라는 것 하나고 레버리지를 매도한 이유가 일단은 분산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차례의 코스피에서 분산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오는 동안에 매수세보다는 매도세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에 좀 불안함이 좀 있던 것도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어떤 시장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대외적인 어떤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미래의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하는 혹은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보다는 PER이 급격하게 오르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오른 PER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할 때까지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든지 혹은 EPS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 뭐 횡보라든지 변동성이 좀 필요할 수도 있는 이런 구간이라고 일단 보거든요. 그런 구간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매기기 어려운 정도의 현재 상황에서 심리적인 어떠한 판단보다 일단 보조 지표의 어떤 좀 객관성을 좀 오히려 따르는 게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면 레버리지는 즉 코스피 200을 어떤 기초 자산으로 이렇게 한 것인데 코스피 200의 적정 주가를 평가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평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은 시장이 PER이 급격하게 올라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너무 빨리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적이 이렇게 간 때 PER이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내재 가치가 이렇게 우상향한다고 보면 그 주가는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재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내재 가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주가는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초반에 너무 달려버리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온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하나의 좀 매도 이유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진짜 매도한 이유는 리밸런싱의 어떠한 의미이기도 해요. 리밸런싱의 의미에도 좀 더 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사실 뭐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알 수 없고 내가 그냥 보유한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봤을 때 보유한 종목들이 고평가된 게 거의 없고 다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종목들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코스닥, 코스피, 그러니까 레버리지들이 PR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좀 비싼 쪽이었습니다. 비싼 쪽이었고 뭐 비싸도 그럴 수 있습니다. 비싸지만 더 보유할 수도 있죠. 근데 비싼 와중에 저번에 그 방송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에는
기술적으로 일단은 조금 매도를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DMI도 일단 붙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보조 지표들이 좀 이렇게 약해지는 이런 모습이 나와서 일단 매도를 한 건데, 매도를 한 것이 조금 더 뭐라 할까요? 이 매도를 한 이후에 조금 더 부추겼던 게 뭐냐면 좋은 회사들이 사실 많아서였어요. 좋은 회사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무언가를 좀 팔아야 뭐를 좀 담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 안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뭐 조정이고 뭐고 이런 걸 떠나서 전체 상장사들의 어떤 합은 사실 좀 대략 저평가되어 있는 위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버핏 지수로 본다면 아직도 뭐 GDP 대비 시총 비율이 79% 정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장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일단 코스피를 해볼게요. 코스피가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에요. 아직도 저평가 구간인데 거기 안에서도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IT랑 혹은 2차 전지 쪽이라든지 어떤 뭐 어떤 그 건기식이라든지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그런 쪽 애들이 상당히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회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좋은 회사인데도 웬만하면 좋은 회사들이 잘 이렇게 많이 빠지진 않는데 이번엔 너무 많이 빠져서 좋은 회사들이 너무 눈에 밟히고 실적 나오는 거 보면 2분기를 바닥으로 좀 턴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어서 무언가를 좀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비중이 많은 것들을 좀 리밸런싱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코스닥 레버리지나 코스피 레버리지가, 그러니까 코덱스 레버리지나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 종목의 비중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 안전자산 쪽과 현금과 주식 이 안에서 하나의 종목인 이 레버리지 얘네들이 평상시보다 사실 비중이 좀 많았긴 했습니다. 일반 한 개의 종목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더 많긴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가 사실 그때 카페에만 올렸던 방송에 이렇게 보면 요 3월 19일 날 요때 조금 과할 정도로 조금 세게 말을 했죠. 그래가지고 회원분들이 야, 너 왜 그래? 너 이상해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들었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과 월간 차트 상에서 이제 식스 시그마가 이제 나오는 바람에 이런 경우는 살면서 한번 볼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구간이어서 아주 거의 그런 말씀 거의 처음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증권회사 자금이 아닌 그냥 어떤 담보성 자금들, 뭐 신용도 아닌 뭐 부동산이라든지 혹은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 땅을 담보로 한다든지 혹은 뭐 하여튼 모든 가용할 수 있는 현금 자산들을 다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사실 후회도 많이 했거든요. 나만 뭐 그렇게 하지 어 이렇게 덥석 말해버리면 너무 좀 리스크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그 당시 때는 좀 그렇게 한번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심하게 세게 말씀드렸던 건. 그렇게 말씀드렸고 저희 역시도 시장을 추종하는 코덱스 그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얘네들을 좀 비중을 꾸준히 좀 담아서 비중이 좀 많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리밸런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중에서 내 생각이 있었는데 좋은 종목들은 많이 나오고 찾다 보니까 내 종목 중에 포트폴리오를 이제 점검하면서 보다 보니 레버리지 애들이 가장 PER이 높아져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도를 한 것입니다.
한 것이고, 시장이 완전히 안 좋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자체도 너무 저평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정말로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만약에 시장이 한 번 더 조정을 강하게 준다면 뭐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좀 비중 조절을 좀 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또 회원분들이 리밸런싱이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별건 없습니다. 리밸런싱이라는 것은 정해진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자산이 100%라고 할 때 만약에 나는 주식과 어떤 현금의 비중을 한 가장 무난하게 60%대 40%를 유지하겠다 라고 설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한다 그러면 주식에 600만 원 그리고 현금에 400만 원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갖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한 1200만 원이 됐다. 주식이 800만 원이 되고 현금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건 뭐냐면 이렇게 됐다면 이 6대 4의 비중이 달라졌죠. 이렇게 되면은 한 66% 정도로 주식 비중이 증가한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나누게 되면 한 33% 정도로 현금 비중은 준 꼴이죠. 그러니까 주식이 늘면서 전체 자산으로 봤을 때 뭐 주식 비중이 늘고 현금 자산이 좀 주는 것처럼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요 비중을 6대 4로 맞춰주는 것이죠. 원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일 때 600만 원 플러스 400만 원이 비중이었다면 1200만 원으로 6대 4가 되려면 한 720대 한 480 정도가 돼야 6대 4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주식이 800이고 현금이 400이면 뭔가 다르죠, 이거랑.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서 80만 원을 빼가지고 요로 쌓아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 6대 4로 다시 주식과 현금 비중이 이렇게 맞춰지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80만 원을 매도하고 현금으로 놔두는. 근데 이런 거를 리밸런싱이라고 이제 하겠죠. 근데 이 리밸런싱의 장점은 길게 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쌀 때 더 사게 되고, 그렇죠. 왜냐면 나중에 주식 비중이 줄어들고 현금 비중이 높아지거든요. 지수들이 떨어지면. 그럴 때 현금을 주식으로 이렇게 투입해서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보면 시간이 지나면 시장이 쌀 때 더 많이 사게 되고 시장이 비싸지면 팔아버리게 되는 이런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어떤 계좌의 변동이 이렇게 수익률의 어떤 곡선이 이렇게 된다면 리밸런싱을 이렇게 현금과 어떤 주식으로 리밸런싱이 되는 계좌라면 이게 상당히 작아져요. 이 변동폭이. 근데 주식은 복리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복리 게임은 이 변동성이 쥐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낮추는 과정에서 현금과 주식을 이렇게 같이 섞는 것이 길게 보면 오히려 주식을 더 많이 해야지 수익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변동성에 노출되면 오히려 그게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언제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과 현금 비중을 이렇게 맞추는 것이죠. 근데 저 같은 이 쫄보들은 더 안전하게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의 비중보다 안전한 쪽의 비중이 훨씬 큰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시는 것이 그러면 그 리밸런싱을 언제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뭐 여쭤보는데 이거는 사실 완전히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매월 말에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매월 말에 기계적으로 맞추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분기마다 맞추는 사람도 있고,
혹은 1년 그 말마다 연말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기계적으로 맞추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시기를 그냥 측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예를 들어서 10% 정도 혹은 20% 정도의 어떤 편차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난 주식 800 뭐 현금 400을 갖고서 뭐 할 거야.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한 몇 달 지나고 났더니 880이 된 거예요. 한 10% 정도 편차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맞추는 거죠. 이 주식의 비중이 10% 정도 늘었으면. 그러니까 이 800으로 할 거라고 했는데 880이 되든 뭐 720이 되든 한 10% 정도로 봐서 변동이 생기면 리밸런싱을 한다든지 혹은 20%로 한다든지 이거는 사실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일단 하게 되면 근데 너무 자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너무 자주 할 필요는 없고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할 때 그리고 또 방법이 내가 보유 종목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걸 똑같이 n분의 1로 싹 빼는 그러니까 내 전체 주식에서 나 10%를 덜어내야 돼라고 하면 이 전체 n분의 1로 해가지고 덜어낼 때도 있고요. 혹은 지금처럼 저같이 지금처럼 고평가된 종목들을 덜어내는 방법을 쓸 수도 있죠. 고평가된 종목들을 덜어내는. 그래서 다시 맞출 때 저평가된 종목들을 더 사는 이런 모습도 뭐 하나의 방식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장이 아주 강한 하락을 하는 아주 일부 구간을 제외한다면 시장에 크게 어떤 내 종목의 전체를 맡기거나 뭐 이러진 않으셔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량 매도라는 것을 포트폴리오를 전량 매도했을 때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요때랑 요때를 그때 포트폴리오 전량 매도를 하고 그쵸? 그리고서는 전량 매도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주 특이한 어떤 구간이 아니라면 싼 종목은 좋은 회사인데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 싸게 샀다면 시장과 무관하게 가지고 있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적정 가치가 이렇게 있는데 이 회사는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 회사인데 지금 여기 온 겁니다. 그래서 매수를 한 거예요. 너무 싸서. 왜냐면 금방 떠오를 것 같아서 매수했는데 시장이 조정을 받아서 더 빠져요. 이렇게. 그럼 더 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좋은 회사가 적정 주가보다 훨씬 밑에 있다고 하면. 근데 가끔씩 이제 시장을 신경 쓰는 이유는 분명히 시장의 적정 주가가 이렇게 있는데 고평가 그러니까 저평가 때 샀는데 올라가서 상승을 쭉 가고 있다가 고평가 영역을 넘어서 이건 좀 과할 정도로 가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시장이 조정이 오면 이런 애들은 또 꽤 많이 하락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떤 좀 매도의 어떤 타깃이 될 수 있죠. 어차피 매도 구간을 지나섰는데 시장에 조정도 올 것 같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기분 좋게 매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레버리지를 매도한 것이 뭐 저희가 감히 시장을 어떻게 알고 뭐 시장을 안 좋게 보고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이렇게 매도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점쟁이의 영역인 것이고 그저 그냥 저희의 포트폴리오상 리밸런싱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구간이 있었고 그런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었는 찰나에 저희 보유 종목 중에 PER이 많이 높아지면서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있었고 좋은 회사 싸고 좋은 회사들이 나오는데 그럼 뭘 좀 이렇게 리밸런싱해서 솎아내지 했을 때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레버리지를 매도한 것입니다. 근데 좀 마음적으로도 분산도 있고 뭐 여러 번 나오고 지금 뭐 다우나 S&P 500이나 전부 분산이 6회 이상 다 나왔거든요. 6번 이상. 그런 어떤 심적인 어떤 부담도 갖고 있는 찰나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이만큼 올라온 게 사실 시간이 지나면 코스피 지수가 여기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로 확대해서 보면 확 빠지고 확 올랐는데 아주 시간이 지나면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여기까지는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올라오는 이 구간이 너무 짧다 보니 실적보다 PER이 너무 튀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이런 모습도 있었고, 그래서 리밸런싱 할 찰나에 그래 요놈 조금 솎아내고 다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레버리지는 만약에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덱스 레버리지는 만약에 조정이 뭐 사실 요 구간, 그러니까 이 DMI로 보면 요 구간이죠. 이 구간이 무추세로 가고 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요 구간이. 이 구간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한다면 뭐 어떤 보조지표들과 혹은 어떤 거래량과 혹은 어떤 수급과 혹은 시황과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상에서 다시 올라간다면 다시 또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종목으로서 매수할 수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매수 다시 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은 코스닥도 매도한 것이, 코스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PR이. 코스닥 레버리지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PR이 너무 급격하게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둘 다 매도를 한 것입니다. 일단. 근데 이것은 시장을 뭐 저희가 예측하고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오늘도 좀 이렇게 보면 저희가 관심 갖고 뭐 이런 종목 중에 너무 좋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지금 당장은 어떤 조금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BH라든지 시총이 작아서 권하진 못하겠지만 저희는 뭐 매수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뭐 한도크린텍이라든지 SK텔레콤 너무 싸고요. 뭐 첨보 너무 쌉니다. 지금 전부 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뭐 사실 HFR도 안 비싸요. 뭐 메가스터디 교육도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좀 사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좋은 회사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쌀 때 조금씩 다시 한번 좀 매수를 하는 뭐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